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잠옷 입고 있어요. 아니 오늘 그냥 옷을 좀 평소 라이브 하던 대로 사복 입고 할까 하다가 그냥 정말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심심해 가지고 '라이브 켜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화장하고 킨 거라서 그냥 옷 그냥 이렇게 달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침대 위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너무 항상 똑같은 각도인 것 같아서 오늘 컴퓨터 앞에서 라이브를 켰고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즉석으로 킨 거거든요. 오빠병 이지우 볼 수 있나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이런 컨셉. 잠시만요. 이야! 이야! 어. 저에게 이게 생겼어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 기가. 뭐 할까요, 여러분? 벌써 3 분이 지났어. 3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야. 오랜만에 노래 추천 콘텐츠를 할까요? 저의 플리에 꽤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긴 했는데 어딨지? 재생 목록.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별로인 걸까?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이것도 별로인 것 같아. 음. 아무튼 저는요 요즘 어떤 노래를 듣냐면요. 평소에 완전 인디 그런 거 들었으면 요즘은 멸종위기 사랑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멸종위기 사랑이랑 제 플리를 또 만들었어요. 쪼끔 더 신나는 느낌의 노래 플리를 만들었는데 아직 5 곡밖에 없어요. 아직 5 곡밖에 없는데 첫 번째 스타트 곡이 멸종위기 사랑이고요. 두 번째 곡이 굿굿바이 화사 선배님의 굿굿바이고요. 세 번째가 우즈 선배님의 I'll Never Love Again 이라는 노래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애쉬 아일랜드 선배님의 OST라는 노래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악뮤 선배님의 낙하라는 곡입니다. 잔잔하지만 신나는 느낌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다! 여러분 저 오늘 네일 했다요. 귀엽죠? 컨셉이 뭐냐면 이렇게 초점 잡혀 흘러내리는 눈사람이에요. 녹은 눈사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눈에 하트 그린 것 같은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녹은 눈사람 한 손당 2 마리씩 입양했어요. 눈사람 입양. 그리고
남은 손에는 요거는 잘 보면 여기 눈사람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런 입체 눈사람이 아니고 눈사람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눈이 녹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꽃까지 해서 요렇게 저의 네일.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요. 이게 다야. 오늘 라이브 충분히 알찼어. 제가 염색하고 앞머리를 한 번도 안 내려봤거든요. 어울릴까요?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지금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 요런 느낌. 스케줄 하면서 한번 해 보면 되죠. 지금 머리색이 진짜 많이 빠져 가지고 이제 거의 그 베이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뭐 할까? 봐봐요. 제가 선택지를 드리죠. 1 번 노래 부르기, 2번 게임하기, 3번 토크하기. 다 하자고요? 여러분 안 갈 자신 있어요? 아 맞다. 제가 혹시 제 푸른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푸름에다가 하나의 그걸 했어요. 그 뭐냐 잠시만요. 제가 푸름에다가 "나 곧 진짜 재밌는 라이브 할 거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해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든 추진하고 싶어서 차마 말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슈가 생겨서 제가 진행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자체적인 사유입니다. 제가 계획했는데 제가 약간 스스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슈가 생겨서. 그치만 쪼끔 방향을 바꿔서라도 비슷하게라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탓이에요. 그래서 차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죄송해요. 그치만 언젠가 그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어떻게든 그 콘텐츠의 라이브를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불제인가 살짝 스불제입니다. 울지 마. 곧 크리스마스인데 울면 어떡해. 산타가 선물 안 주잖아. 누구인가? 여기에다 닦아? 여긴 너무 낮아. 여기가 좋겠어. 짠. 완벽해. 한 번 넘어지니까 화질이 좋아진 것 같다고요? 아 맞다. 여러분 이번 주 소설이 제니스라면서요. 넵튠 제니스. 근데 제가 오늘 프롬을 낮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뺨 맞는다는데?
잠시만요. 봐요. 이것 봐요. 귀엽죠? 제 아이패드 케이스. 제가 스티커 사서 붙였어요. 마루.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나? 마루는 사람이야, 개야? 둘 다 해당됩니다. 개였다가 사람이 된 케이스입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여러분? 트리플 S 소설? 공식 유튜브 게시물 탭. 유튜브 어디 갔어? 유튜브 업데이트 중이네. 제가 이 패드를 진짜 몇 달 만에 충전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리플 보여요? 공식 홈페이지라고 검색해야 되나? 트리플 S 블로그라고 검색해 볼게요. 아니면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트리플 S다 보니 저는 제 영상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를 되게 자주 검색하거든요, 너튜브에. 근데 그러다 보니 제 알고리즘에 웨이브 분들의 영상이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웨이브 분들께서 편집해 주신 저나 뭐 멤버들이나 아니면 웨이브로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귀엽던데? 웨이브로그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다. 찾았다. English version. 나는 한국어로 읽을 것이야. 1, 2화 요약해줄 사람. 오케이. 자, 3화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안 읽은 사람 나라고 대답하기. 맞네. 오케이.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글 안 읽어도 돼요. 귀찮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Crashing Waves. 기대감은 불안보다 빠른 법이었다. 신이가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기도 전에 외계인들이 까르르 웃으며 멤버들을 인도했다. 이 외계인들은 좋은 외계인인가요? 안 좋은 외계인인가요? 아직 모르는군. 귀엽지? 카에 대해 활기찬 외침이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완전히 다른 천체로 떨어져 나갔던 12명의 멤버들은 제외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나 오늘 발음 왜 이러냐? 서로를 얼싸안았다. 지연과 리는 서로의 의상을 가리키며 커플룩을 맞췄다는 등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신이의 발걸음은 광장이 아니라 구석으로 향했다. 왜죠? 작은 모래밭 앞에 소현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외계인 한 마리가 바닥에 그리는 그림을 지켜보는 중이었다. 알겠어. 그리고 소현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다가 신이의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신이 언니가 광장이 아니라 구석으로 간 이유가 여기 소연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군. 오, 아름다운데? 내가 좀 진짜 신이 언니 같아. 신이 언니가 평소에 장난기를 담아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다. 뭐 해요? 얘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소현이 골똘히 생각하듯 턱을 괴었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하네. 원래 이 고래가 멈춰 있어야 하는데. 고래?
왜 고래가 멈춰 있어야 돼? 소연이 허공에 양손을 올렸다가 파르르 떨어 보였다.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대. 그러니 심장을 찌는 왜 이렇게 소리가 나갔다고요? 아. 다시 읽어 드릴게요. "고래가 왜 나오죠?" 까진 들렸죠. 그러면 "소연이 허공에 양손을 올렸다가 파르르 떨어 보였다." 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대. 그러니 심장을 찔러서라도 고래를 멈추게 해야 우주가 평화로워지는 거지." 소연의 앞에 있던 외계인이 활짝 웃으며 양팔을 치켜 올렸다. 옳은 해석인 모양이었다. "이젠 외계인 말까지 배운 거야?" 신이가 감탄하는데 별 안간 치마 주머니 속에서 낯익은 진동이 일었다. 전화기였다. 우주였어요, 여기가? 도대체 우주에서 어떻게 전화가 터지는 건데? 에? 우주인데 고래가 왜 있어요? 그 운석 그걸 피했어요, 결국? 우주에 있는 고래야? 우주에 있는 고래라. 고래가 우주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닐까? 오케이. 나경? 전화기 넘어 나경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야야야야야. 거기에 잡음까지 섞여 들려왔다. 근데 우주엔 소리가 안 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좀 진지해져 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래 죽이지 마.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 신이가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외계인들은 멤버들 앞에서 작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었다. 변신한 트리플 S처럼 화려한 의상을 입은 24명의 외계인이 군무를 줘. 오케이? 혹시 열둘인 줄 알았던 열둘 인간 열둘 AI인 줄 알았던 그 세계관이 24명 인간 24명 외계인이었던 것인가? 오케이. 다음. 막대기를 창처럼 쥐고 고래의 심장처럼 보이는 공을 쿡쿡 찌르는 동작이 한창이었다. 이게 뭘까? 우리랑은 완전 다른 군무인 거겠지? 우리의 군무가 아니라? 저걸 하지 말라고? 아. 신이는 다시 나경에게 전화를 걸어 보였으나 서비스 제공 권역 받기라는 안내. 아깐 어떻게 했는데. 저는 이 소설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과연 나경 언니와 신희 언니의 통신사는 어디일까? 통신사가 어디길래 전화가 될까? 오케이. 다음. 어떻게 신이가 근심 어린 눈으로 소연을 쳐다보았다. 통화 30분 전 머나먼 우주 어딘가에선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하지? 다연이 이를 뿌듯 갈았다. 운석처럼 보이는 우주선이 공연장에 추락하자마자 나선 서연의 행동은 용감한 것이었지만 거대한 뼈 손가락은 그들을 책상 위 지우개가루처럼 쓸어버렸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6명의 멤버들이 끈적끈적한 청색 바다 한가운데에서 겨우 떠 있다. 바다가 왜 끈적끈적하죠? 오직 한 명, 무거운 갑옷 차림이었던 서연만 빼고 말이다. 서연 언니 혼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서연 언니가 우리를 지키려고 갑옷을 입고 있어서? 무리! 가라앉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잠수했던 코토네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역시 오빠! 토네 오빠.
역시 토네 언니 역할이 딱 오빠 바이브. 그다음에 "저기 무슨 해골, 상어, 고래 같은 거 여러 마리 있어. 막 달려들고 난리야. 나 잠수 잘하는데." 서아가 끼어들었다. "귀여워, 서아." 근데 뭔가 서아 같았으면 "나 잠수 잘하는데."가 아니라 약간 "언니 저 할 수 있어요." 이랬을 것 같아. 자신 있게. "제가 할게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럴 것 같아. "서아야." 다현이 엄하게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너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할 일 다 한 거야. 여기서 한 명 더 잃을 순 없어." 누가 잃었어요? 누굴 잃었어요? 서연 언니 못 구했어? 잠깐만. 너 가라앉았는데 토네 언니가 구한 게 아니야? 쓰러져 있어? 계속 읽어보라고? 네. 서아가 울상을 지었다. 뭐야? 잘하는 짓이다, 서다연. 다현은 막내의 시선을 피했다. 한 명을 이미 잃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조금 더 유한 말로 덮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독하게 진실만을 내뱉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우주선은 우리랑 같이 여기로 날아왔잖아. 누가 확인 좀 해줄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경이 알모양의 우주선으로 헤엄쳐갔다. 개 헤엄하듯 어정쩡한 자세긴 했지만 그치 우주에선 처음이니까. 어쨌든 쭉쭉 나아가긴 했으니 상관없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이 있었다. 우주에서도 비가 나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챗GPT. PT야, 우주에서도 비가 내리니? 짧게 말하면 지구처럼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와 비슷한 현상은 우주 곳곳에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지구의 비, 구름 플러스 대기 플러스 중력이 필요해요. 물방울이 커져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비죠. 우주에서는, 우주 공간에는 대기와 중력이 거의 없어서 지구 같은 비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천체에는 흥미로운 비가 있어요. 우주 공간엔 비가 없답니다. 오케이, 다음. 어디까지 읽었지? 아, 먼지처럼 작았으나 워낙 단단해서 닿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일었다. 아프대요. 손을 모아 내밀자 자잘한 보석 알갱이들이 하나를 뭉쳤다. 다이아몬드. 좋은 거 아니야? 인빈시블 하니까 생각났는데? 진짜 에볼루션이야? 오! 부딪히면 난 더욱 단단해져 가야? 일전에 유연과 이야기하다 재밌는 과학 지식 하나를 주워 들은 적이 있었다. 해왕성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수면에 닿을 때마다 물결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동그란 물의 파동은 다른 파동과 겹치는 대신 중간에서 서로에 부딪혔다. 자연 법칙을 완전히 어기는 일이었다. 이거 유연 언니가 보면 노발대발 하겠는데 아니면 신기해하거나 박살났다! 우주선에 도착한 나경이 두 손을 입에 모아 외쳤다. 그래도 비 피할 곳은 되겠지. 되겠지. 콧짱! 다현이 코토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머지 애들 데리고 저기로 피해. 할 수 있지? 당연하지. 다현 언니 되게 언님이 있다. 다짜님 모먼트 인정. 코토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윗니를 살짝 드러내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믿음을 주었다. 상상돼, 토네 언니. 그 약간 뭔가 이거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안경 끼고 있을 것 같아. 다현은 따라가는 척하다가 모두가 멀찍이 떨어졌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이 따가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몇 번 깜빡하니 적응되었다. 뼈뿐인 물고기들이 위협적으로 헤엄쳐왔다. 무시하면 그만이야. 직진하면 돼. 다현은 눈을 질끈 감고 아득한 아래로 내려갔고 마침내 서연에게 닿았다. 몸을 아주 살짝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팔이 으스러질 듯했다. 갑옷을 벗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쯤 다현의 호흡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제발! 다현은 서연과 갑옷을 통째로 끌어안고 빌었다.
차라리 내가 가라앉을 테니까 서연이를 살릴 힘을 줘! 멋있어. 뭐야? 그런데 나도 사실은 무서우니까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줘.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의 순간이었다. 서연을 내려앉히던 쇳덩이가 분해되더니 자연을 감싸기 시작했다. 갑옷을 그대로 넘겨봤자 숨통이 트이고 온몸에 힘이 쏟았다. 어? 다현 언니가 갑옷을 한 거예요? 이제 다현 언니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다현은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처럼 솟아올랐다. 맑은 소리와 함께 수면이 갈라졌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품 안에 들려있던 서연이 기침과 함께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어! 다행이다. 다현은 멤버들의 환성 소리를 들으며 우주선 근처로 내려갔다. 삐죽삐죽한 왕관이 머리에 얹힌 게 거슬려 무작정 코토네에게 주었다. 다 짜라서? 호호. 이제 어쩐다냐? 나경이 안도감과 막막함이 섞인 소리로 물었다. 나 이제 절반 읽었는데? 이거 계속해도 되겠지? 정신을 못 차린 서연의 어깨를 제 무릎에 올려놓고 투덜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얘는 진짜 인생을 게임처럼 산다니까. 나서기 전에 얘기 좀 하지. 같이 결정하면 어디가 덧나? 맞는 말이야. 다현이 우주선 잔해 위에 주저앉았다. 날아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나 혼자 너희를 다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서연이 옮기는 것도 힘에 부치거든. 일말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창백한 햇빛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고래의 꼬리뼈의 윤곽을 드러냈다. 난데없이 지구에 등장했던 녀석이 분명했다. 악몽에 시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기가 일었다. 와, 뭐야! 코톤의 격양된 목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다연의 백일몽을 깨뜨렸다. 뭔데? 아니 이거 쓰니까 코토네가 은빛 왕관을 가리켰다. 저 속에서 말이 들렸어. 고래의 울음소리가 번역된 것처럼 엄마를 살려달래? 뭔 소리야 넌 또 나경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다. 아니 아니 정말 들렸다니까 지금도 들린다니까 코토네가 벌떡 일어섰다. 자기는 이상한 예절 묶었으면서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나경이 볼멘 소리로 받아쳤다. 싸우네? 쟤네가 어떻게 말을 해 무슨 석촌호수에서 펭귄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코토네가 빽 소리쳤다. 작은 해골 고래 세 마리가 주변을 빙빙 돌았다. 확실해 토네? 다현이 뒤로 물러섰다. 물러나며 물었다. 고래의 텅 빈 눈구멍과 시선이 마주칠 때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현기증이 일었고 녀석들이 턱을 움직일 때면 잡아먹히지 않을까 두려웠다. 단적으로 말해서 생긴 것부터가 아름답지 않고 공포스러웠다. 코토네는 좀 근데 여러분들 좀 빨라요? 괜춘?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응. 고래의 텅 빈 눈구멍과 시선이 마주칠 때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현기증이 일었고 녀석들이 턱을 움직일 때면 잡아먹히진 않을까 두려웠다. 단적으로 말해서 생긴 것부터가 아름답지 않고 공포스러웠다. 코토네는 이제 수면 위로 고개를 드러낸 고래 한 마리와 이마를 맞대고 있었다. 고래, 이마. 참. 오래전엔 고래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 여기서. 아, 고래랑 대화하는 거야? 고래를 모셔왔습니다. 어디 갔냐? 오래전엔 고래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 여기서. 코토네가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려는 것처럼. 그런데 모코들이 얘네를 이용하려고 온 거야. 모코? 니엔이 갸웃거렸다. 니엔 언니 첫 등장 아냐? 무슨 분홍색 외계인이라는데?
코토네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이 우주에서 파동과 입자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해왕성 고래들이래. 그래서 그 능력들을 이용하려고 온 거야. 다 큰 어른 고래를 잡아서 정지시킨 다음에 도시로 사용한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온 거대 고래는 움직였잖아. 아, 다른 인물이구나. 도시로 사용한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온 거대 고래는 움직였잖아. 나경이 살짝 입을 살짝 내밀었다. 공격하기도 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래. 코토네가 흥분하는 고래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모코들은 여차하면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 경기장에 나타났던 거대 고래를 바로 죽여버릴 거라는데, 아, 참 이게 무슨 나경이 부르르 떨었다. 그럼 그냥 자기네들이 날아서 엄마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저거 봐, 잘만 날아다니잖아. 나경이 손끝으로 거대 고래를 가리켰다. 아니, 지금 어른 대화만 날 수 있다잖아. 코토네가 언성을 높였다. 나경이 어깨짓하며 살짝 물러났다. 진작에 말하지. 그럼 우리 니엔이 계산하다 누나를 굴렸다. 지금 큰 고래 구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떡해? 날아 올라가면 되지. 다현이 힘겹게 일어섰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내야만 했다. 하지만 다시 날아오르려던 다현의 시도는 그저 뜀박질에 그치고 말았다. 그마저도 우주선 표면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질 뻔한 그녀를 니엔이 뒤에서 붙들어야 했고 말이다. 안 돼. 니엔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뭔가 다른... 그때 수면을 지켜보던 서아가 입을 열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내 고래들이랑 같이. 아하. 다현은 그제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이 빛나는 은빛 갑주는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스아 땡큐. 다현은 마음을 가다듬고 코토네의 옆으로 다가가 아직도 흉측하게만 보이는 해골 고래 세 마리가 자신에게 모여들도록 했다. 외적인 아름다움 그 너머를 봐야 해. 다현이 심호흡과 함께 고래의 머리뼈에 손을 얹었다. 생각 외로 따뜻했다. 이윽고 서연에게서 다현에게로 옮겨붙었던 은빛 물질이 다시금 허공을 활개쳤다. 그것은 복잡하고 가느다란 실타래가 되어 허공을 빙빙 돌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쌍의 날개가 직조되었고 고래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상하기 시작했다. 오, 동국대 연영과 같으시다. 감사합니다. 와우! 코토네가 감탄했다. 이건 그거지? 타르는 거지? 그런가 봐. 다현이의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약간 동화 읽는 것처럼 여러분 해드릴게요. 눈을 감으세요. 8시 반이긴 하지만. 좀 내려가. 그래, 왜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지? 우린 24이나 되는데. 한 명이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 같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건데. 여섯 멤버들은 둘씩 나눠 아, 여섯 멤버들은 둘씩 나눠 새끼 고래들에 올라탔다. 코토네가 신나서는 서아를 앞으로 껴안고는 먼저 탑승했고, 나경은 슬슬 정신을 차려서는 무어라 중얼거리는 서연을 어찌저찌 떠밀었으며, 다현은 니엔과 함께 마지막 고래에 올라탔다. 온몸, 여전히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으나 놀이기구라도 탄 것처럼 즐거워하는 니엔 덕분에 두려움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자 고래의 날개의 일부 중 비늘처럼 흩어져서는 다영과 멤버들에게 하늘하늘 하면서도 묵직한 의상을 만들어 주었다. 새끼 고래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종횡무진하며 제 어미와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아, 잠깐! 디엔이 손가락으로 거대 고래의 입가를 가리켰다. 저거 우리 애들 아니야? 예리한 눈썰미였다. 태양에서 갓 고개를 태양에서 갓 고개를 돌린 거대 고래의 입속을 신이를 비롯한 6명의 member들이 누비고 있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홍색 외계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경이 대뜸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게 되겠냐? 코토네가 쏘아붙였다. 몰라, 그냥 해보는 거지. 나경은 핸드폰에 얼굴을 착 붙이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누군가 받았는지 속사포처럼 말을 뱉었다. 야야야야야야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래 죽이지 마.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경은 이내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끊겼다. 제니스 이제 시작이야? 정말? 하우! 좀 쉬었다가. 전 제니스니까
팩트가 뭐야? 한편 또 다른 곳에선 "와우!" 하연은 감탄 중이었다. 하연을 비롯한 6명의 멤버들이 눈을 뜬 공간은 상하 좌우를 가리키 다시. 네. 하연을 비롯한 6명의 멤버들이 눈을 뜬 공간은 상하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근육처럼 얇은 막으로 감싸여 있었다. 상하처럼 보이는 관이 곳곳에 꽂혀 있었으며 멤버들이 미끄러져 내려온 곳이었지만 다시 나갈 수 있을 만큼 넓진 않았다. 방 전체가 일정한 박자로 두근거리며 뒤흔들기도 했다.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생물체의 심장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혈관 대신 망원경이 가득한 심장. 하지만 하연이 궁금한 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망원경이 존재하는 이유도 아니었고 자신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였다.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는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공연 중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멤버 전원의 멤버 전원의 의상이 순백의 마법소녀 복장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듯했다. 설마 죽었나? 하연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기운이 넘치나? 여긴 무슨 저승이고? 얘들아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 하연이 툭 던지듯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자극이라도 되었는지 축 늘어져 있던 멤버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연장에 떨어졌던 우주선의 파일럿도 동요하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 뛰었다. 진한 분홍색의 외계인이었는데 외알 안경 너머로 밤하늘처럼 새까만 눈이 드러났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문제였지만. 얘들아 여기 봐. 다른 멤버들 있다. 벼랑간 유빈이 연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외쳤다. 뭐? 야 공유빈. 이지우 기계치인데 용케 초점 맞췄어. 유빈이 입을 벌리고 망원경 렌즈를 가리켰다. 망원경은 지구의 한 구석을 보여주었다. 정확히는 사고가 났던 공연장이었다. 그리고 트리플에서 24명 전원이 거기 있었다. 18명이 아니라. 근데 우리도 있잖아. 하연이 중얼거렸다. 이게 말로만 듣던 유체 이탈 같은 건가? 아니면 진짜로 아, 나 알 것 같아! 지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분명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부터 자꾸 슬라임 느낌이 나는. 뭐야 말투? 말투 진짜 나 같아. 아니 분명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부터 자꾸 슬라임 만지는 느낌이 나는 거임. 봐봐. 내가 아니면 뭐야? 이거 나잖아. 저기 있는 내가 슬라임 만진 거 아니야? 렌즈에 얼굴을 파묻은 수민이가 긍정했다. 대박. 맞아. 구석에서 슬라임 만지는 중. 그래야 뭔지 알겠다. 지우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유빈에게 이거구나. 내가 뺨 맞는 거. 유빈에게 다가갔다. 나 뺨 좀 때려봐. 뭐? 아 빨리. 지우가 출궁했다. 유빈은 두 번 묻는 법이 없었고 예상대로 찰싹 하는 소리가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뺨을 이렇게 맞고 막 아파 하는 거잖아. 아프겠지 때렸는데. 유빈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얘 안 웃을 듯 그냥 아프겠지 때렸는데 이럴 것 같아. 어디 갔냐? 아, 지우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눈을 흘기더니 하연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봤어? 상여자 정하연이 관찰했습니다. 일부러 익살스럽게 받아치는 하연이었다. 쟤네도 아파했어. 저기 봐. 확대경에 비친 지우 역시 빨물 붙잡고 있었다. 지우야! 왜 맞고 살아? 하지만 왜 갑자기 통증을 느낀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한 눈치였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랑 지구에 우리가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네? 주빈이 머리를 긁적였다. 역시 주빈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따져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말하는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오 주빈이 수민이 감탄했다. 아니 지금 우리 전부 다 즐겨 모드로 반쯤 놀고 있는데 얘가 제일 의젓하다. 유빈이 덩달아 웃었다. 좀 본받으셔야죠 대장님도. 수민이 대화의 화살촉을 다시 하연에게로 돌렸다. 하연이 몇 번이고 내가 왜 리더인데 하고 따져 물어도 소용없었다. 너가 리더니까. 너가 지를 뽑았으니까.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 권위만큼은 확고한 듯했다.
솔직히 말해서 싫지만은 않았다. 어딘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5명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분명 버거웠지만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정리. 하연이 손뼉을 탁 쳤다. 첫째, 우린 몸 자체가 날아온 게 아니라 유체 이탈한 것처럼 이중으로 분리가 된 거다. 둘째, 지금 저 여우인지 토끼인지 모를 애는 우리 안내자여야 하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셋째, 나머지 멤버들 행방도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찾아봐야지. 연지가 정론을 들이밀었다. 좋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하연이 손가락을 튕겼다. 이 방에 있는 렌즈는 다 써서 우리 언니 동생들 찾아낼 것. 우리처럼 지구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지만 어디로 흩어졌을지도 모를 멤버들을 우주 전체에서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기나 마찬가지였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우주선이랑 도시만 엄청 보이네. 이렇게 많은데 왜 지구에선 안 보인 거지? 지우가 던진 의문이었다. 그러게나 말이다. 유빈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질문에 답 좀 하지, 파일럿아. 하연은 한숨과 함께 분홍 외계인을 노려보았다.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해명하려는 듯 거듭 고양이처럼 울었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아, 이렇게 생긴 애구나. 귀엽다. 쪼꼬매. 우리한테 올 작정이었으면 통역기 같은 거라도 챙겼을 텐데 잊어버렸나? 잃어버렸나? 벼랑간 연지와 주빈이 화들짝 놀라며 서로의 손을 붙들었다. 찾은 것 같은데? 누굴? 하연이 화색을 띠었다. 연지가 가리키는 곳을 눈으로 쫓자 기묘한 광경이 보였다. 얇은 외벽 너머로 트리플 S 멤버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신이와 설린을 비롯한 12명의 멤버들이 가늘고 긴 창을 들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저만치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하는 나경의 외침과 함께 6명의 멤버들이 추가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우리 여기 있어! 하연이 외쳤다. 그러나 바깥의 멤버들은 일말의 반응도 내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차단된 모양이었다. 우리 갇힌 거임? 수민이 멋쩍게 물었다. 농담조로 이야기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라도 있다는 것처럼 일단 백! 뒤로 하안이 심호흡했다. 트리플 S가 물리적으로 갈라졌을지언정 심리적으로는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장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심장이 덜컹. 흰 외벽이 무너지지만 고래의 심장이 멈춘다. 2. 워킹데드. 서연은 물론이고 모든 멤버들이 해골이 된다. 3. 안 먹어! 거대 고래가 멤버 전원을 토해낸다. 4. 내전의 시간. 외벽 바깥 멤버들이 대립하다 싸운다. 이제 이걸 그래비티 하는 거죠? 얼굴 빨개진 것 같아. 기빨려 쓴. 망원경 써본 적 있어? 네.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지금 보내주세요. 나 뭐 할까? 이지우를 검색해보겠어. Marky baby, what we finna do? Marky baby, what we finna do? 에휴.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킹받아. 이 아이는 커서. 근데 이거는 댓글이 더 웃겨. 이 영상도 지우에게 신고당하나요? 절대 초3 지우를 찾아보지 마.
으르렁 선곡되고 느낀 점은 사실 어 뭔가 저희끼리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곡 얘기를. 저희끼리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 다른 게 뭐 있었는진 얘기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 얘기를 안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되게 여러 개의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선곡되었었던 곡은 다른 곡이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뭔가 이것보다 우리는 다른 걸 더 잘할 것 같지 않아?'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다 같이 곡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회사분들께 보내 드렸어요. "저희는 이거를 쪼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결정된 게 으르렁이었어요. 근데 저도 멤버들이랑 뭔가 곡을 선정하고 뭐 하고 하는 동안에 하면서 음 저도 으르렁이 베스트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Sí.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제 무대를 잘 안 보거든요. 정말 모니터링으로만 보고 근데 으르렁은 재밌더라고요. 으르렁 계속 보고 있어요.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으르렁에서 하고 싶은 파트 있었어? 저는요. 근데 지금 파트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뭐가 더 있어? 올린 게 더 있어요? 나에 대해? 없는 것 같은데? 어구리 쇼츠 모음? 그게 뭐지? 어제 푸름에서 하루종일 노래 불렀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잘 몰랐어요. 진짜 좋아요. 보컬룸 라이브 그러게 빨리 해야 되는데. 시계 문 앞에 있으면 안 떨어지냐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긴 해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노래 라이브 할 거야.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하면서 약간 에너지를 다 써버린 느낌?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올까? 뭐가 문제일까? 하얘면 괜찮을까? 이래도 빨개.
이게 나 아닌가?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잘 익은 돌멩이? 뺨 맞아서. 그런가 봐. 맞다. 제가 오늘 프롬에서 게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내가 오버워치 지웠나? 근데 제가 오버워치를 그래도 한때 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버워치를 다 까먹은 거예요. 뭐야? 왜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 나와! 로그아웃. 얘가 로그아웃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몰라. 근데 제가 약간 깔아야 되는구나. 업데이트만 하면 되네. 오버워치를 진짜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여러분 혼코노 잘 하세요? 저는 나가는 걸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나가는 김에 모든 걸 해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뭔가 사야 될 것도 다 사서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약간 스케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일정이 있다가 좀 여유가 생겼다 하면 이제 혼코노를 가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만약에 연습 연습 가기 전에 연습 시간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 옛날에는 저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갔다가 연습 시간까지 시간이 쪼끔 남으면 제가 약간 이제 PC방 가 가지고 게임 혼자 하다가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PC방 가 가지고 PC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저녁 소리 들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좀 혼자서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몇 달 전이긴 한데 제가 오버워치를 다시 해 봤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저 힐러는 진짜 안 하고 저 리퍼 좋아했어요. 전 리퍼 진짜 좋아해서 리퍼 진짜 많이 했고 말고는 그 솔저? 솔저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거 뭐냐 디바? 디바랑 메이. 메이도 좋아했다. 메이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음 겐지는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겐지는 많이 안 했고 음 얼음벽 만드는 게 메이 아니에요? 위도우 메이커도 많이 했다. 맥클이 이름 바뀌지 않았나? 사 산 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캐서디.
어쨌든 시옷은 같잖아요. 뻔뻔해. 정크렛은 몇 번 해 보긴 했는데 막 자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힐러는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힐이고 하나는 공격이 있는데 공격이 보라색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힐은 노란색. 모이라? 모이라 좀 했고요. 제 걔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 벽에 이거 이런 동그란 거 이렇게 붙여 놔 가지고 이제 레이저처럼 이렇게 샥 쏴 가지고 시메트라? 저 걔 정말 싫어했어요. 상대로 만나면 진짜 최악이었어. 메르시는 안 해 봤어요. 해 봤나? 근데 저는 약간 힐러는 자신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도전 자체를 안 해 봤어요. 트레이서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트레이서에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좋아하는 맵 있어? 부산. 부산하고 그 있는데 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좋아하는 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역도 기억 안 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롤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애쉬를 쪼끔 해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서포 잘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재밌게 게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동네에 PC방이 따로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뭔가 PC방 한 번 가려면 걸어서 한 8 분, 10분 걸었어야 됐고 너무 가까운가? 아무튼 그리고 10분 정도면 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좀 걸어야 되는데 10 분, 15 분? PC방 가면 올챔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 딱히 이제 PC방을 가려면 좀 많이 걸었어야 되고 그리고 제 집 주변에도 PC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PC방을 가려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나 정말 그래야 될 정도로 주변에 PC방이 없어서 이렇게 항상 방에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뭐 라면 먹고 싶으면 제가 라면을 끓여 와 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 오늘 퇴근길에 봤는데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하나가. 심지어 그 없어진 PC방보다 가까이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설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과연 여기 집에 이렇게 있는 컴퓨터를 두고 PC방을 갈까 싶긴 하지만 그치만 이제 뭔가 밥 먹고 싶을 때 가려고요. 그래서 아빠가 제가 "집 앞에 PC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PC방을 꼭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 PC방은 PC방이 아니야. 식당이야."라고 했어요. "먹으러 가는 거야 PC방은 아빠." 이랬더니 아빠가 바로 납득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빠랑 둘이 가거나 동생이랑 같이 가거나 혼자 가거나 근데 혼자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1 시간이나 됐네 벌써 시작한 지. 저는 슬슬 사라질게요. 소설을 읽느라 좀 시간이 빨리 갔나 봐요. 롤 한 판 하자고? 롤 한 판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갈 텐데. 게임 관련된 라이브는 그냥 나중에 각 잡고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온 이유가 바로 월요일이라서였거든요. 월요일 또 일주일의 시작이지만 크리스마스 껴있으니까 그래도 하루 쉴 수 있잖아요. 화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미리. 안녕. 빠빠이.